때로는 실패를 딛고 일어나 화려한 인생 2막을 꿈꾸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엄영섭 씨인데요. 사업 실패 후 좌절했지만 커피를 통해 다시 일어났고 이제는 시니어 모델이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새콤달콤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홍천 사과축제가 열렸습니다. 사과 송원등 만들기, 사과 타투 등 다양한 이벤트와 사과로 만든 제품들까지 맛있어서 좋고 즐거워서 더 좋은 홍천 사과축제를 소개합니다. 삼척 남초등학교 학생들의 특별한 수업 현장 속으로 떠나봤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에게 농사일을 배우며 땀의 가치를 느끼고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남초등학교 학생들의 특별한 수업 현장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4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네. 2020학년도 수능 시험이요. 벌써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며칠 안 남았어요. 네. 눈앞으로 다가온 정말 몰랐는데 저도 수능 봤을 때가 정말 엊그제같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날씨 추웠죠. 이맘때 되면 남은 수능일까지 좀 뭘 어떻게 될지 좀 막막하기도 하고 긴장도 막 되고 학생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됩니다. 맞아요.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시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요.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공부법이야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정말 이 컨디션 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수능 열흘 남았으니까 수능 당일처럼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그날의 일과대로 한번 스케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컨디션 최상으로 올리는데 그만한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네네. 이 불안한 마음에 밤새 공부를 하다 보면요. 그 다음날 생활 리듬이 깨지게 되고요. 네네. 본래 리듬을 되찾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요. 네네. 아무래도 이럴 때일수록 수능 시험 시간에 맞춰서 순서에 맞춰서 영역별로 학습을 좀 해보시고요. 여기에다가 쉬는 시간까지 수능 시험 그 순서에 시간에 맞춰서 생활을 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적. 네.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좀 이게 긴장이 좀 많이 되는 우리 학생분들은요. 한 번씩 좀 짬 내셔서 심호흡 좀 깊게 들이셔보길 좀 당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자신감. 나는 여태까지 정말 잘해온 학생이다. 네. 수능에 대박 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 쑥쑥 길러서 남은 열흘 동안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위해서 김보배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깜찍깜찍 리포터 김보배입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소식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세요. 네, 깜찍깜찍 김보배 리포터가 첫 번째 소식 준비하셨죠? 맞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정말 멋진 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이분을 정의할 수 있는 키워드는 다이어트, 또 커피, 또 버킷리스트, 또 시니어 모델입니다. 시니어 모델까지. 짐작이 되시나요? 4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짐작은 안 됩니다. 어떤 분인지. 다만 이제 들어보니까 멋진 분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들려주시는 거죠? 그분은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가시죠! 아니 지금 아침 9시도 안 됐거든요. 제가 지금 정선까지 와가지고 제가 이 시장 앞에 있습니다. 아니 왜 여기까지 지금 부르신 거예요? 자, 오늘은 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한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특별하신 거 맞아요? 특별합니다.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까? 네. 아니면 정말 가만 안 둘 거예요. 갑시다!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나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채워가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엄영섭 씨를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약초로 유명한 정선시장, 청정 자연에서 자라 몸에 좋은 각종 약초들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을 제가 이곳에서 애타게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 특별한 분이 어디 계신데요? 어디 있는 건데요? 아무도 없는데. 있어요. 어디 있는 건데? 추운데. 좀 이 스타일이 좀 범상치가 않으신데 혹시 오늘의 주인공이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아, 맞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지금 추워가지고 너무 춥죠? 지금 찾았어요. 네, 저도 보니까 약간 날씨가 쌀쌀해요. 네. 아, 제가 좀 특별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네. 누구신가요? 저는 이번 전통시장 홍보 모델 대회에 참가하는 커피 바리스타 엄형섭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오늘 엄영섭 씨 찾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제2의 인생 도전자 엄영섭 씨. 그가 오늘 이곳을 찾은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아니 근데요. 네. 이 아침부터 이 의상도 좀 이게 전투적이고 예. 이렇게 좀 일찍 이렇게 좀 시장에 오신 이유가 있나요? 전통시장 홍보 모델 대회 참가자 아닙니까? 전투적으로 전통시장을 알리려고 군인 정신으로. 네, 그래서 복장 컨셉도 이제 군복 컨셉으로 나왔습니다. 어울리나요? 보니까 네. 의상이 예, 오늘 저하고 약간 또 커플 느낌도 나고 맞습니다. 약간 전투적으로 우리 정선 오일장을 알릴 수 있을 것 알려야 같아요. 됩니다. 정선 느낌이 오일장. 좋아요. 느낌이 네. 정말 좋습니다. 네. 그날 오후 엄영섭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선생님 여기 분위기 너무 좋은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커피 내리고 있어요. 커피를 내리시는 거예요? 예. 20년 커피 애호가인 엄영섭 씨. 사업 실패 후 커피를 통해 재기했고요. 현재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니 근데 제가 지켜보니까 네. 너무 신기해요. 이 커피도 그렇고 이 홍보 모델도 그렇고 어떻게 좀 참여를 하게 되신 거예요? 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취미로 했던 좋아했던 건데 이게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거고, 홍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업 실패를 하고 나서 우울증하고 대인 공포증이 좀 많이 심했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날씬한 몸매지만 예전에는 제가 100kg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30kg 이상의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제가 인생 제2막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버킷리스트 설정하면서 시니어 모델 도전하게 된 겁니다. 인생의 위기를 겪었지만 이 굳은 의지로 이겨냈고요. 지금은 버킷리스트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엄영섭 씨입니다. 자신의 노력이 힘들어하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꿈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신데요? 그렇죠. 포즈가 네. 남다릅니다. 모델이에요. 자, 그리고 며칠 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오늘 홍보모델 선발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전통시장 홍보모델 선발대회의 본설 리허설 현장인데요. 엄영섭 씨가 어디 있을까요? 찾은 것 같죠? 저기 계세요. 저쪽에. 이쪽에. 안녕하세요. 파이팅. 찾았습니다. 선생님 여기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오늘 전통시장 홍보 모델 지금 본선대회거든요. 본선대회 지금 리허설 중입니다. 네, 리허설 중에 제 차례 지금 기다리는 중이에요. 연습을 좀 많이 하셨어요? 예, 연습 많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부족한 점이 많아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각오할 말씀 해주세요. 일단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두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엄영섭 씨. 이 장기로 줌바 댄스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마지막까지 연습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1분 30초 안에 맞아요. 보여줘야 다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모든 됩니다. 한편 이 무대에서는 앞번호 참가자들의 리허설이 또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차가번호 75번 강상현입니다. 자,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리허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다들 지금 끼가 장난이 아니야. 너무 놀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 엄영선님도 나올 텐데 기대가 됩니다. 이제 곧 나와요. 다음에. 너무 떨려요. 긴장돼요. 잘하시길. 드디어 엄영섭 씨의 등장! 안녕하십니까. 81번 커피 바리스타 엄형섭입니다. 곤드레 밥 등 다양한 먹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틀리는데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최종 이제 리허설 끝난 거잖아요. 네, 이제 최종 리허설 끝났죠. 잘하셨어요. 이게 확실히 이게 대기실에서 볼 때랑 무대랑 완전 달라요. 긴장하신 게 좀 보였거든요. 그래요? 이제 마지막 리허설인데 좀 어떠세요? 약간 긴장되기도 한데 조명이 너무 강하니까 앞에 안 보여서 그리고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떨지 말아요. 좀 긴장을 조금 하셨죠? 네. 조금 긴장하셨는데 일단 본무대에선 잘하면 되죠 뭐.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멋있었어요. 파이팅! 파이팅! 자, 드디어 본선이 시작됐습니다. 모인 이들 모두 긴장하는 순간인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차례차례 준비한 무대를 선보이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81번 엄형섭입니다. 이씨 나오시네요. 드디어 맞습니다. 연명섭 씨의 무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1번 커피 제가 다 떨리네요. 너무 긴장됐어요. 열심히 갈고 닦은 줌바 실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날 정말 현장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아리랑 아라리요 저의 전통시장 정선 5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곤드레 막등 다양한 먹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무대에 만족을 하셨을지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제가 흔히 따라서 오늘 공연도 봤지만 선생님 커피 내리시는 모습도 좀 봤고 또 시작에서 있는 모습도 제가 뵀잖아요. 다 쭉 지켜보니까 사실은 이게 인생 제2막의 화려한 시작이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예, 저도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서 제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랄까 그 도전에 대한 짜릿한 행복 그러면 성취감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이런 것도 생기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 모델 이 도전을 하지 않았다라면 아마 그러한 성취감이라든가 또 도전 의식 이런 것도 아마 파묻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모델도 도전을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저의 버킷리스트를 설정을 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시상식입니다. 중년 81번 엄형섭! 엄형섭 씨가 금상을 차지했습니다. 대단하시죠. 실패를 딛고 새로운 인생 도전을 시작한 엄형섭 씨.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자신을 찾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다는데요. 그의 멋진 도전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는데 거기다 금상을 수상을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제가 무대 보면서 저도 떨렸는데 굉장히 기쁘네요. 맞습니다. 이번에 금상을 또 수상을 하셨잖아요. 근데 금상에 이어서 또 시니어 모델 대회를 또 나가셨대요. 다른 대회 나가서 예선을 또 통과를 하셨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 투표가 열심히 또 진행을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대회에서도 정말 좋은 성적이 있기를 제가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인생 2막에 정말 꽃길만 가득하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춘천에서 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강원도 하면은 먹을거리, 대표 작물들, 뭐 감자, 옥수수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 요즘에 강원도에서 이 당도가 높고 정말 이게 알이 풍성한 맛 좋은 과일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기후가 좀 많이 변화되다 보니까 먹을거리가 강원도 지역에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과일도요. 머지않아서 우리 강원도를 대표할 특산물이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 주인공 누굴지 함께 만나보시죠. 가을이 선물한 붉은 보석 사과. 주렁주렁 탐스럽게도 열렸습니다. 홍천의 청정 자연과 농부의 땀과 정성으로 자란 홍천 사과. 백설공주도 반할 수밖에 없는 맛이라는데요. 과연 어떤 맛인지 사과 맛보러 홍천으로 가보시죠. 따사로운 가을 햇살에 점점 더 붉게 익어가는 사과들. 와, 세상에 나무마다 사과가 주렁주렁하네요. 맛있겠다.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
제가 왜 이렇게 신났냐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과일 바로 사과 농장에 제가 왔습니다.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가장 맛있는 사과. 요즘 사과 농가에서는 수확이 한창입니다. 와, 크다. 너무 예쁘다. 고마워요. 사장님, 저는요 홍천에 이렇게 사과가 유명한지 몰랐어요. 네, 유명합니다. 당도도 높고 아삭아삭하고 맛있으니까 유명하죠. 그럼 실제로 홍천에 사과 농가가 많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160, 70농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많네요. 지금 홍천 시내 쪽에서 사과 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시면 더 많은 걸 보고 가실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새콤달콤 맛있는 향기로 가득한 이곳은 홍천 토리숲입니다. 드디어 축제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이 안에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많다고 하니까요. 빨리 가볼게요. 사과축제답게 대형 사과등도 주렁주렁. 사과축제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요. 여길 봐도 사과, 저길 봐도 사과. 홍천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나와 홍천의 맛을 자랑합니다.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맛도 볼 수 있으니 홍천 사과를 제대로 즐기는 기회. 모자도 빨간색, 앞치마도 빨간색. 아니 여기 어머니가 아니라 사과가 서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어제 사과 좀 많이 판매하셨어요? 네, 많이 팔았어요. 어제도 좀 팔고 오늘도 좀 많이 나가네요. 다 맛있는 사과들인데 못 나와서 좀 아쉽네요. 어머니 맛있게 지금 사과를 잘라주신 것 같은데 저도 한 입 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렇죠. 그래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죠? 새콤달콤하고. 예, 드세요. 예. 저 사과 먹고 드세요. 오늘 축제에서 사과 이렇게 많이 먹고 예뻐지고 갈게요. 예뻐지세요. 네, 사과 많이 드세요. 아버님 지금 네. 뭐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사과요. 사과 맛보니까 어떠세요? 아이고 아주 새콤달콤하니 맛있어요. 평소에도 홍천 사과 즐겨 드세요? 네, 그럼요. 우리 홍천 사과 물론. 자랑. 딴 데 건 맛이 없고 여기 건 맛있어요. 홍천 사과의 자부심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축제장. 사과 농원마다 홍천 사과 자랑이 끝이 없습니다. 홍천 사과 축제에 왔더니 이렇게 예쁜 사과나무가 달려 있는데 근데 이 노란색? 색지를 잘못 썼네. 빨간 사과인데 참 노란 사과 있다니까요. 노란 사과가 있다고요? 에? 에이 사과는 빨간색이죠. 거짓말. 정말 있어요. 정말요? 홍천 명품 사과는 물론이고 사과란 사과는 다 모였다는 사과 전시관. 사과 종류가 이렇게나 많았나요? 사과라는 이름은 하나지만 맛도 모양도 색깔도 크기도 제각각. 우리 전국의 어떤 사과들보다 홍천 사과가 유독 맛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날씨 변화에 따라서 점점 사과 재배 적지로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간지방으로서 해발 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300m에서 한 800m까지 이렇게 사과들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맛이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홍천에서 자란 맛 좋은 사과들. 사과 껍질이 얇고 아삭아삭한 맛이 일품인데요. 노란 사과 정말 있네요. 드디어 찾았던 노란 사과를 발견했어요. 이거 사과 맞죠? 예, 사과 맞습니다. 이게 이제 노란 사과인데 우리나라 사과연구소에서 개발한 노란 사과입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달달하고. 근데 꼭 생긴 게 배처럼 생겼어요. 예. 크기도 적당하고 이게 젊은 사람들이 먹기에 딱 좋은 맛있는 사과예요. 안타까워됩니다. 진짜로 달고 맛있어요. 크기도 먹기 딱 좋고 아이들 사과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과 재배 전문가에게 듣는 맛있는 사과 고르는 노하우. 이 맛있는 사과를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첫째는 사과가 이렇게 줄이 이렇게 가 있는 거, 이런 부분이 있는 사과들이 껍질이 얇고 맛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꼭지를 여기 따지 않고, 꼭지가 없는 사과들이 많이 있는데 꼭지를 따지 않고 하면은 여기 마르지 않고 해서 좀 보관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네. 수박만 줄무늬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사과에도 정말 줄무늬가 있네요. 이렇게. 와, 이건 뭐예요?
사과 미니어처 같다. 제 얼굴이 큰 게 아니고요. 너무 앙증맞게 예쁜 이런 사이즈의 사과예요. 보이세요? 알프스 오트메라고요. 관광농에서 많이 재배를 했는데 예전에는 많이 재배를 해갖고 이제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젊은 층에서 많이 좋아하는 사과인데요. 당도는 한 19브리스 나와가지고 매우 좋은 미니 사과입니다. 냠냠냠, 뭔가 또 맛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매일 완판이 된다는 이것, 과연 뭘까요? 만드는 모양은 붕어빵 같은데 붕어빵 맞나요?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이게 뭐예요? 홍천 수제 사과잼이 들어있는 홍다리빵이에요. 아, 그럼 안에 들어있는 게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직접 다 만들었고 생사과도 많이 들어가고 계피향도 나는 그런 빵이에요. 오, 어때요? 반응이 좋은가요? 어제도 완판시키고 완전 반응 좋아요. 과연 맛이 어떻길래 매일매일 완판을 이어갈까요? 오늘 사과잼에 가득 들어있다. 완판이 되는 이유가 있네요. 사과를 다양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홍천 사과축제. 그런데 여긴 와인 코너 아닌가요? 혹시 이것도 사과? 사장님, 얘도 혹시 사과로 만든 건가요? 네, 이 친구는 사과로 만든 거고요. 홍천 사과축제에 맞춰서 신제품으로 나온 거예요. 아유. 되게 맛있는 사과 주스? 그쵸. 그런 맛이에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탄산이 들어가 있어서 톡 쏘는 맛을 가지고 있어서 대중적으로 다가가기 좋습니다. 오, 식전주로도 좋을 것 같고요. 식후에도 좋을 것 같아요. 맛있는 사과에 달달한 사과 와인까지 먹었으니 이제 축제 좀 즐겨볼까요? 무대 위에도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는데요. 자, 여기서 시작하고 저 뒤에 줄에서 시작하시면 저희가 사과 2개를 더 드려요. 2개가 이름하여 사과 따기 점핑 게임. 사과를 향해 힘차게 점! 와, 다들 잘하시네요. 그렇다면 이 하나리부터의 실력은? 실패. 게임에 아쉬운 마음을 달래줄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귀여운 사과 인형 홍다리와 함께하는 댄스 댄스. 예쁜 친구들이 막 나와서 춤도 추던데 뭐 학교에서 오신 건가요? 저희는 동아리 한림대학교 창업동아리 파밍크루에서 홍천사과를 제2회부터 시작해 지금 4회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사실 농업에 관심 갖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걸 하게 된 거예요? 학교 수업에서 경영전략이라고 6차 산업이라는 과목을 배우고 있어요. 이 과목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농가들을 사람들을 많이 붐을 일으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동아리라서 점점점 규모가 커지고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와, 멋있다. 농가와 대학이 만나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홍천 사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다리 상품도 있습니다. 사과가 들어간 핸드크림부터 머리핀, 마스크팩까지 와, 없는 게 없네요. 여기 너무 예쁜 것들이 많은데요. 이 액세서리들 다 뭐예요? 저희가 홍천 사과를 모티브로 해서 이런 사과 축제 콘텐츠를 더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과 핀이나 이건 홍천 사과가 들어간 핸드크림이거든요. 향 맡아보세요. 사과 향이 진짜 좋죠. 네. 핀이나 머리띠나 이런 브로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공으로 만들었어요. 아삭하게 베어 물면 상큼한 과즙이 입안에 가득합니다. 가을은 사과의 계절. 청정 홍천에서 맛보는 맛있는 사과로 건강과 활력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농부의 정성과 즐거움, 젊은 청춘이 느껴지는 홍천 사과. 여러분, 홍천에 예쁘고 맛있는 사과가 많다는 거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홍천 사과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홍천 사과뿐만 아니라 사과로 만든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보니까 이 네네. 홍천 사과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사과 보다 보니까 입안에 자꾸 군침이 왜 이렇게 도는지 모르겠는데 축제는 끝났지만 홍천 사과는 맛볼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저는 많이 먹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과는 참 맛도 좋지만 좀 피부에도 좋고 이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해요. 이 먹을수록 예뻐지는 과일이 아닐까 싶은데 네. 저는 그만 먹어야겠지요. 이쁘니까. 좋습니다. 얼굴 빨개지네요. 네, 셋 다 빨개졌는데. 자, 사과는 요즘에 뭐 정말 사시사철 뭐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긴 그렇죠. 하지만요. 사실 지금 딱 가을이 제철입니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이 강원도 사과의 우수성을 좀 제대로 알릴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강원도가 앞으로 이 사과의 주산지로서 여러분들께 널리 알려지기를 저희도 정말 응원하겠고요. 내년에도 더 이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기도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보통 탄광촌 하면 우리 강원도를 떠올리시는 분 정말 많으신데 보배 씨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당연하지요. 이 탄광의 메카 하면 강원도 아니겠습니까? 강원도. 네. 특히 또 영월과 태백은요. 이 우리나라 탄광 역사라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왜 충남 보령을 가면요. 네. 석탄 화력 발전, 뭐 보령 1, 2호기 또 있고 알고 보면요, 이 보령도 석탄의 정말 메카라고 합니다. 석탄 문화가 그렇게 발달됐다고 해요. 그 얘기는 또 제가 처음 들어봤네요. 네, 이렇게 보배 씨처럼 사실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충남 석탄량의 70%가요. 충남 보령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곳 보령에 가면요, 이 탄광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요. 또 새롭게 변모된 탄광 마을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곳인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꾀꼬리 단풍으로 온 세상이 물드는 가을날. 보령을 상징하는 명산이자 사철 아름답지만 특히 가을에 더 빛을 발하는 곳. 충남 보령시 성주면에 위치한 성주산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보령의 아름다운 성주산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 특별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보물이라면 다이아몬드? 진주? 일단 궁금하니까 빨리 한번 가볼까요? 보령의 첫 번째 숨은 보물은 바로 석탄인데요. 예로부터 석탄 산지로 유명했던 성주산. 그 중심에 국내 1호 석탄박물관인 보령 석탄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95년에 개관해 연간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광부라는 직업을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서늘한 동굴 느낌까지 느껴져요. 굉장히 신기한데요? 강원도에 이어 전국 제2의 탄전이었던 충청남도. 그중 보령은 충남 석탄 매장량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국내 주요 석탄 산지였습니다. 석탄박물관은 석탄 산업이 지금 현재는 사양화가 돼서 많이 그 탄광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석탄 탄광들의 가치를 조금 더 부각을 시키고 그 당시에 노고를 하셨던 광부 여러분들의 그런 노고를 기리고 그리고 상교육장으로 후세에 활용하기 위해서 1995년에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석탄박물관이 여기 보령 석탄박물관입니다. 석탄의 채굴 과정과 장비들을 볼 수 있는 전시장입니다. 삶의 전쟁터였던 당시 탄광의 열악한 상황을 광부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통해 더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석탄을 캐려면 우선 바위에 구멍을 내서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시켜야 해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해요. 모두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광부들이 돈이 된다는 약간 그런 소문들이 이제 들리면서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감으로 한 1, 2년, 뭐 길게는 한 5년만 돈을 벌고 나가자고 하다가 근데 가정을 책임진 입장에서는 그런 게 쉽지가 않으니까 결국에는 탄광촌을 떠나지를 못하시고 현재 뭐 70, 80대 노인분들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화 시기 탄광 노동자들에게 석탄은 검은 다이아몬드로 불렸다는데요. 그만큼 석탄이 그들에겐 귀한 의미였던 거겠죠. 너무 재미난 것들이 많은데요? 여기는 게임하는 곳인데요.
탄광에서 일하는 작업을 이해하기 쉽도록 게임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보령 석탄박물관은 국내 최초로 대형 인터랙티브 체험 시설을 갖췄는데요. 재밌는 게임을 통해 간접적으로 광부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 석탄을 가득 실은 광차가 있는데요. 네, 직접 밀어보면서 그 당시에 얼마나 무거운 환경에서 그 작업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임존입니다. 진짜. 와, 이거 진짜 무거워요, 정말.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2톤이에요, 2톤. 2톤? 네. 실제는 더 무겁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무겁다는. 광부들이 캔 석탄을 가득 실은 광차 밀기. 쉬워 보이지만 정말 힘들더라고요. 도착했네요. 현장이 계속해서 땅속을 파서 들어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요, 작업 현장이. 그렇다 보니까 뭐 조명 환경이 좋다고는 할 수가 없죠. 갱도의 마지막 작업장, 가장 일이 고됐다는 막장 체험장입니다. 이거 너무 좁은데? 거기 계셔야 돼요? 여기 공간도 굉장히 비좁고요. 정말 우리 광부들이 얼마나 그 좁고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하셨는지 조금이나마 실감할 수 있는 체험 같아요. 이번에는 석탄박물관에서 가장 핫하다는 체험을 하러 가볼까요? 뭐예요? 오늘 50층, 60층 내려가는 거 아니야, 저거? 잠깐만, 선생님! 지금 지하 400m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저 어떻게 빨리 지금 산소 마스크 껴야 된다고요? 다리 후들려가요. 그 작업장이 400m 정도 아래에 있었다. 그 정도를 나타내주는 수치고요. 실제로는 지하 1층 정도에 지금 전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연탄에 쫀득이 구워 먹던 추억 하나쯤 있으시죠? 구공탄이라고도 불렸던 연탄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장. 모양을 잡아줄 연탄 틀에 석탄 가루를 넣고 단단하게 뭉쳐지도록 열심히 두드려줍니다. 틀 자체를 빼서 어긋나게 해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다. 빠지고 이거를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야, 직접 만드니까 재미도 있고요. 또 이게 좀 크기는 작지만 우리가 알던 연탄 그 모양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재밌고 또 이걸 불을 붙여서 따뜻하게 분번도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힘겨웠던 광부들의 유일한 쉼터, 과거 석탄 산업의 메카였던 성주 탄광촌입니다. 최근 폐허가 된 광부 관사를 아기자기한 벽화들로 새롭게 꾸며 벽화마을로 재탄생했는데요. 동네 강아지도 10,000원짜리를 몰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한때 전성기를 누렸던 곳. 이 마을에 또 한 번의 전성기가 오길 소망하는 마음들이 벽화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굉장히 낡고 좀 허름해 보여요, 집들이. 예. 70년대 초반에서 80년대까지 업지 사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이제 여기를 찾은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열악한 데서 자녀들을 교육을 위해서 부모 봉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곳입니다. 근데 마을을 걷다 보니까 이 땅도 좀 다른 마을이랑 다른 것 같아요. 그럼요. 여기는 그냥 완전히 석탄 마을이에요. 석탄 마을. 이 마을 곳곳에 그 당시 그 탄광촌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거의 그대로 재현돼 있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을 곳곳에는 광부들의 희로애락이 녹아 있는데요. 어르신도 광부 생활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때의 기억이 좀 남아 계시겠어요. 그럼요. 너무 생생하고 참 그때 그 힘들었던 것이 다 자식들을 위하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광산은 동료들 의리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돕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광부들의 피땀이 담긴 성주 탄광촌이 보령의 두 번째 보물입니다. 단풍도 이제 울긋불긋 불고. 기가 막히지. 절정 때 오면은 모두 금강산을 왜 가?
다 보셨나 모르는데 딱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어떤 거요? 성주산 단풍. 그 휴양림에 가면은 진국을 볼 수 있습니다. 와, 단풍 구경하러 한번 빨리 가봐야겠네요. 예. 그럼 어르신 제가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울긋불긋 오색 단풍이 조화를 이뤄 반짝이는 곳. 가을의 성주산이 오늘의 마지막 숨은 보물입니다. 계곡을 따라 붉게 물든 단풍이 장관을 이루는데요. 떨어지는 단풍잎을 밟으면서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마지막 보물이라고 하신 이유를 알겠네요. 이 빨갛게 물든 단풍잎들이 보석처럼 아름답고요. 또 성주산 단풍이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자연이 준 선물 보령으로 놀러오세요. 국내 제2의 탄전이었던 보령. 국내 최초의 석탄 박물관과 광부들의 고단했던 삶이 녹아있는 성주 탄광촌. 그리고 형형색색의 단풍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성주산까지 자연이 선물한 보물들이 보령을 더 아름답게 빛냅니다. 네, 이어서 삼척으로 좀 떠나볼까 합니다. 삼척에 있는 한 학교는요, 전교생이 40명이 채 안 됩니다. 정확하게 39명 있는데 네. 작은 학교죠? 네, 그렇죠. 작은 학교인데 네. 큰 학교입니다. 큰 학교예요, 보기 씨. 근데 40명이 지금 안 된다고 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 그죠. 그럼 좀 작은 학교 아닌가요? 학교인데. 명수 씨고 네. 명수 씨가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보배 씨,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용석 씨 말이 맞거든요. 작지만 큰 학교,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삼척 남초등학교를 함께 떠나보시죠. 삼척시 오분동. 높은 산자락 아래 포근히 내려앉은 이곳은 삼척 남초등학교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뭐라는 거죠? 왁자지껄 37명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곳. 모두가 부러워할 특별한 수업 때 즐기며 오늘도 건강하게 커가는 주인공들을 만나보실까요? 옹기종기 머리를 맞대고 수업이 한창. 수업은 한마디로 꿀잼. 재영이가 벌써 맞아버렸구나. 네. 지루하고 따분하지 않아서 노는 것보다 재밌답니다. 큰 학교에 있을 때는 한 반에 아이들 28명이었어요. 그래서 좀 모자라거나 늦는 아이들이 있으면 수업에 진도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따로따로 봐주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반이 지금 5명이에요. 그래서 5명 아이들이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있어도 시간 안에 충분히 돌봐줄 수가 있고요.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학교. 아니 그런데 학교에 논이 있네요? 오늘 우리 뭐 하려고 모였어요? 여배기 하려고 모였죠? 요즘은 학교에서 벼베기도 배우냐고요? 남초등학교라서 가능한 일. 한국 이름은 뭔지 아는 사람? 그럴듯한데요? 따라하세요. 홀태기. 지난 1년간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농사짓는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쌀의 소중함과 농부의 고마움을 몸소 느끼는 시간들이었죠. 가슴까지 올라온 벼를 베기란 여간에서 쉽지 않은 작업. 하지만 어르신들이 일러준 대로 해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생각대로 그대로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들도 이런 식으로 그래 하고 이랬습니다. 아들 이제 자꾸 이 실험하면은 그것으로 점점 잘 할 것 같습니다. 농사 박사님인 할아버지 칭찬도 받았겠다. 아이들 손이 점점 더 야물딱지게 움직입니다. 천천히 하세요. 어른들 접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어른들 구경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저는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들어요, 학교가. 선생님이 이렇게 수가 작으니까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써주시거든요. 큰 학교에 있다가 큰애 같은 경우에 전학을 왔는데 큰 학교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솔직히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학생 수가 작으니까
그런데 이건 또 뭐죠? 풍악이라도 울리는 건가요? 현대 사물패가 아니라 락밴드입니다. 방과 후 수업으로 아이들이 선택한 락밴드는 학교에서 인기 만점이죠. 강릉의 한 대학교에서 언니 오빠들이 아이들을 위해 수업을 참관해줬습니다. 봐봐. 마리아하고 끌고 난 다음에 여기가 바로 여기 그러니까 8마디 지나고 나서 멈춰버리니 들어가야 되는 거야. 처음에 너무 빨리 시작하면 안 돼 또. 맞아, 네가 힘이 딸린다니까. 세심한 부분까지 코치를 받고 다시 한번 연주를 해보는데요. 한음 한음 좀 더 집중하는 아이들. 마마마마 이렇게 다 같이 갑자기 막 메아리 치듯이 나오니까 다 같이 서로 맞춰보면 아이들에게 꿈이 다양하듯 하고 싶은 것, 궁금한 것도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인근 유리마을을 찾아왔는데요. 이곳에선 뭘 배워보게 될까요? 나만의 컵을 만들고 있네요. 직접 그린 그림을 넣어 세상에 하나뿐인 컵이 탄생하는 순간인데요. 작은 학교이기에 이런 다양한 활동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럴 땐 우리 학교가 다른 도시보다 작은 것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죠. 작은 학교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체험할 기회가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목공 체험도 해보고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랑 뭐 워낙 격이 없어서 그런지 장난도 많이 하고 저도 아이들이랑 장난도 많이 하고요.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선생님. 아이들은 선생님과의 스킨십도 자주 하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며 친구처럼 가족처럼 지내고 있죠. 교실 안에서 이제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제 체험학습 같은 걸 갖다가 또 이제 부모님들도 요즘에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현장 체험학습을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일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또 이렇게 주변에는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일단 유리컵 만들기는 지금은 못했지만 재밌어 보이고 목공도 재밌었어요. 그림 그리는 게요 재밌었어요. 놀면서 자연스레 배우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오늘 하나 더 배우고 그만큼 자라납니다. 아니 근데 여긴 또 어딘가요? 뭘 저렇게 보고 있죠? 삼청 남초등학교의 자랑 승마인데요. 오늘은 유소년 승마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학교 대표로 출전한 아이들 살짝 긴장한 모습인데요. 평소처럼만 한다면 훨훨 날아다닐 텐데 말이죠. 침착하게 말과 하나가 돼야 하는 시간. 다른 학교 친구들도 곧잘합니다. 승마는 아이들의 정서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동물과의 교감은 물론 신체 발달에도 그만이죠. 평소에도 승마 수업을 무척 좋아한다는 아이들. 아이들이 이제 몇 년째 계속 학교에서 이렇게 승마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점점 기량이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아이들 차례입니다. 떨지 말고 잘해야 할 텐데요. 사뿐사뿐 말과 호흡을 맞춰 한 발, 두 발 경쾌하게 움직이는 아이들. 동작이 커지고 자신감이 붙은 것 같죠? 기대만큼 침착하게 잘했습니다. 같이 해서 좋은 점은 협동을 같이 하고 그리고 같이 도와가면서 하는 게 제일 싸우지 않고 열심히 한 저에게 박수를 주세요. 그럼요. 큰 박수 쳐줄게요. 잘했어요. 1, 2, 3, 4, 5, 6 하나 둘 셋 화이팅! 2위 3위
삼척 남초등학교 김정혁, 황성현, 김영애.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친구들이 단체전 2위에 올랐습니다. 하루하루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한 삼척 남초등학교 아이들의 일상은 그렇게 무지개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네, 초등학교 운동장 한편에 논이 있는 학교잖아요. 뭐 이런 학교가 전국에 어디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요즘 우리 아이들 편식도 심하고요. 사실 좀 이기적인 면도 있고 그런데 네,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은 직접 쌀 한 톨의 소중함도 몸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이 시골에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작은 학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문화적인 혜택에서 조금 소외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이 프로그램들을 더 꼼꼼하게 챙겨서 기획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니까 뭐 여러 그 체험 활동들 있었잖아요. 뭐 보시다시피 뭐 승마 체험도 있었고 뭐 유리공예 같은 거 이런 거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좀 배우고 싶다 네. 생각 들 정도로. 저도 승마가 굉장히 부러웠는데 승마? 계속 승마 이렇게 따라하시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혹시 초등학교를 2번 가는 거는 불가능하겠지요. 만약에 승마 때문에? 또 갈 수 있다면 기타도 있고요. 또 갈 수 좋아요. 있다면 저도 이 삼척 남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 다양한 이 프로그램들을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부러웠어요. 그러니까요. 연기 잘하시네요. 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앞서서 작지만 큰 학교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학생 수도 좀 적고 규모는 적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아이들이 큰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만족하신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삼척 남초등학교 아이들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나길 저 역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오늘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또 김보배 리포터가 함께 해주셨어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 때문에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남은 저녁 시간 행복하고 좀 따뜻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예고 안내해 드릴게요. 위기에 빠진 강원도 농업을 지키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16회 도시 소비자와 함께하는 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인데요. 강원도 여성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만드는 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 현장 소개해드릴게요. 강릉 지역 청년 작가 7인이 모여 이주라는 테마로 색다른 기획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담긴 의미와 청년 작가들의 꿈과 열정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봤습니다. 제1회 강원도 장애인 국악 공연이 횡성에서 열렸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음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강원도 장애인 국악인들, 그들이 전하는 우리의 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용석 씨는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뭘 하시나요? 가장 먼저 네. 뭐 눈 좀 비비면서 눈 화장실 가겠죠.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명수 씨 뭐 특별한 거 하시나 봐요. 뭐 저도 특별한 건 없고요. 사실 네. 물 한 잔을 시원하게 마시거든요. 이렇게 시원하게 물 한 잔 마시다 보면 정신이 맑게 탁 깨는 것 그렇죠. 같고 또 한 가지 화장실을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공복 상태로 드시는 물 한 잔이 정말 사람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좀 상대적으로 공기가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압이 막 상승하다 보니까 뭐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 물 한 잔이 이런 위험들을 많이 낮춰준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는 동안 우리도 모르게 호흡과 또 땀으로 수분을 많게는 1리터를 배출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요. 더불어서 이 혈액이 높아지면서 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물 한 잔을 탁 마셔주면요. 혈액 점도가 이렇게 묽어지고요. 그리고 밤새 쌓였던 노폐물이 이렇게 원활하게 흘려 보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장 운동도 아주 잘 되고요. 뭐 혈액순환에다가 신진대사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참 뭐 좋은 게 공복 상태로 물 드시는 건데 딱 한 가지만 주의하실 게 냉장고에서 각 꺼낸 그 시원한 물보다는요. 한 체온하고 비슷한 정도, 한 30도 정도 되는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공복 상태로 물 한 잔씩 하시는 그런 습관 길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